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오늘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에이펙이 열렸고, 오늘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의를 하고, 오늘 폐막되죠. 에이펙도.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도 제가 달았지만은, 에이펙 개최 기간에서 나타난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 없죠? 이재명 대통령, 한국을 위대하게 대단한 지금 외교수를 발휘하셨죠. 엄청나게 국격이 상승됐습니다. 엄청난 성과도 얻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상회의가, 에펙도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각 20개국 초청 국가의 그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폐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에이펙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업적 성과,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에이펙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부터입니까? 여기 이제 영상에 후원 계좌를 지금 저번 영상부터 후원 계좌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후원 계좌 올린 것도 민망한데, 그러나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정치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다 모든 분들이 요새 힘들죠. 경제적으로 요새 다 어렵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이제 민주진영의 계속적인 집권을 위해서 참 미약한 저의 힘이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갖고 채널을 개설했고,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초기 유튜버죠. 따지면 초기 유튜버인데, 다 못 오신 분들 힘듭니다. 다 저도 힘들고, 좀 경제적으로 다 힘드니까, 참 이런 계좌 올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민주 시민들, 조금만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좀 힘을 보태주시면, 응원해 주시면은, 후원해 주시면은,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열심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진영의 계속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계속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텔레비를 잠시 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에이펙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 업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정상들 만찬 참석한 만찬하면서 어떤 축하 공연 모습입니다. 이 차은우,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영화배우 그 차은우 씨가 사회자로 참석했고, 군대 생활하는 중이더라고요. 군에 갔더라고요. 에이펙 정상들 먼저 만찬도 하면서 이런 멋진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각국 정상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십시오. 시진핑 주석도 당연히 참석했고, 관람 중입니다. 어젯밤에 열린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과 김영 여사도 참석했느냐? 각 정상의 배우자들도 다 참석하고. 조금 이제 이 영상을 이 영상은 어저께 이제 축하 공연이고, 이제 오늘 이제 폐막식을 오늘 끝나죠, 에이펙이. 잠시 후에 이제 좀 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이펙 이제 회담을 마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기자회견 영상도 잠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좀 전에 기자회견 영상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난립니다. 각 정상들이 막 카메라로 찍고 폰으로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난리네요. 뭐 지드래곤이죠. 지드래곤 한류스타 지드래곤. Welcome to APEC. APEC 2025 코리아 홍보대장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 인사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제 간략간략 유학권 이게 KTV 이매진 영상입니다. 간략간략 유학해갖고 편집을 했네요. KTV 이매진 영상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 잠시 보겠습니다. 폐막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좀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2025년 하신 기자회견입니다.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5년 에이펙 의장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태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에이펙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 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라는 점에 동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 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포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영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상 APEC이 이제 폐막이 됐고, 마무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모양입니다. 간략하게 보니까 계속 이제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앞에 봤는데, 어떤, APEC의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가, 어떤 성과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되었고, 어떤 폐막이 되었고, APEC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봤는데, 오전에 이제 라이브로 좀 봤는데,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죠. 20개국 정상들하고 다 어떤 정상회의장이 진짜 멋지게 회장이 멋지더만요. 경주에서 이번에 APEC 회담 장소를 이제 큼직하게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 삥 둘러 앉으셔갖고 정상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상들이 이제 회의를 하시긴 여러 거죠. 회원국 정상들이 딱 모여갖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의장국이니까 주최국이고 의장국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맨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옆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앉고 그래 맨 중심에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있고. 그래 이제 첫 연설 주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맨 먼저 연설을 하셨죠.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에 임하는 어떤 자기 어떤 의의라든지 의미를 말씀하시더라고 APEC에 대해서. 거기서 참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중에 그 신라의 옛날 천년 전에 천년이 아니죠. 신라 천년 역사가 있다면 신라 천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라가. 천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신라가. 삼국통일도 하고. 근데 천년 신라에서 이제 화백,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좀 배운 기억이 납니다. 잠깐. 화백 제도가 있었어요. 화백. 어떤 신라 어떤 체제의 이끌어나간 어떤 정치 어떤 회의죠, 회의. 화백 회의.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화백 제도가 있었는데, 시가를, 지금은 국회, 국무회의, 그런 정도겠죠. 이게 화백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화백 정신이 뭐냐. 이 만장일치가 아니다. 무조건
다 같이 이제 똑같은 의견으로 만장일치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게 하백 정신이 그 조화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먼 옛날에도 이런 어떤 만장일치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떤 다양성, 조화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게 참 선조들이 이거 어떤 정신이 참 놀랍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요즘 그런 요즘 시대가 지금 그런 게 조화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든지 지구 세계도 국내도 그렇고 해외로 볼 때도 조화와 다양성이 인정 안 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게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와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진짜 강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동아태 지역의 어떤 환태평양 지대의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AI 아까도 좀 전에 그 기자회견 할 때 AI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AI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AI로서 펼쳐질 그런 세상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담 에이펙에 관련해서 저는 여담도 막 나오더라고. 좀 재밌는 것도 나오고 보니까 저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에이펙에 관련한 여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어저께 아마 정상회담을 했죠. 두 분이서 시진핑 중국 그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회담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황남빵을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물하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걸 맛을 봤는 모양이죠. 그 따끈따끈한 그 금방 만드는 경주하면 황남빵 유명하잖아요. 그걸 이제 맛보셨는가 봐, 시진핑도. 그러니까 참 맛있게 먹었다. 그래 말씀을 전하고 참 고맙게 먹었다. 그러고 뭐 중국 대표단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0상자를 선물했답니다. 200상자를. 중국 대표단을 한테 다 주라고 황남빵을 구입해갖고 200상자를 전달했대요. 중국 대표단한테. 그리고 중국 대표단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대표단들한테도 다 지급을 해모이더라고요. 한탕 낸 거죠.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그 이제 유명한 황남빵을 선전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제 영부인 김혜경 역사도 뭐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이제 숨은 내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뭐 그게 안 되는데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배우자들하고 정상 배우자들하고도 교류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경자원 불국사 아닙니까? 그 불국사에 이제 6개국 정상의 부인들을 초청해갖고 관광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하면 우리가 참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한복을 지금 계속 입고 나오시잖아요. 이번 애백 기간에도 양장하는 건 못 봤어. 이번 애백 기간에 특히 주로 한복을 이 외국에 해외 나왔을 때도 주로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한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참 우아하게 보이고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이제 뭐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외국 그 정상 부인들이 보고 김혜경 여사 입은 한복을 보고 뷰티풀 하면서 진짜 환상적이다 멋지다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더라고. 우리 한복을 보고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를 보고 외국 그 정상 부인들도 이제 반하는 거죠. 그 한복이라는 옷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 한복을 선전하는 거죠. 김혜경 여사가 참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교류도 하고 뭐 음악에도 감상하고 그런 이제 같이 배우자들하고 같이 그런 교류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주목되는 건 이제 피부과를 통째로 옮겨놨더라고요. 경주에 어디에 이번 행사장에 그 피부과를 통째로 옮겨가고 거기서 이제 K-뷰티가 또 난리 아닙니까? K-한류에서 K-뷰티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인기 있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직접 피부 관리를 해주는 그 시술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외국인들이 인기가 그래 많답니다. 외국에 참석하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이제 피부에 대한 시술도 받고 막 직접 그 시술 해주더라고요. 피부가 통째로 옮겨놨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여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어제 만찬에서 어제 정상 만찬 자리에서 어떤 호랑이 유자색 막걸리라고 그런 막걸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호랑이 유자색 막걸리라고 그 막걸리인가 보다. 탁주인데 막걸리를 이제 선정했는 것 같더라고요. 만찬 건배주로 호랑이 유자색 막걸리라고 그런 막걸리 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술을 이제 선택해갖고 만찬에 어떤 건배주로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연합이 많이 나옵니다. 대충 이제 여담은 그거로, FA 관련 여담은 그거로 이제 마치고, 오늘 이제 본론. APEC의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정상 외교 과정에서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론입니다. 이걸 주제로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민주시민도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엄청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보였잖아요. 예. 첫째는 이제 그 트럼프와의 그 미국과 간섭상, 거기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방어해냈고, 선방했고, 우리가 걱정했는데, 참, 우리 국익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선방을 해갖고, 최대의 어떤, 간섭상에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 또 업적도 이루하셨고, 간섭상에서 성공했다. 미국과의 간섭상에서 성공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래께 이제 말씀 좀 드리고, 관습상에 대해서는,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제, AI 강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이 뭡니까?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잖아요. 취임할 때부터. 그게 이제 이번에 AF를 통해서, 그게 AI 3대 강국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두 가지인데, 또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데, 크게 지금 제가 보는 어떤 두 가지, 미국의 간섭상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미국 간섭상의 성공 말고, 이제 AI 3대 강국의 기틀이 마련됐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대국으로 갈 수 있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으로는 5위, 6위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SLBM까지, 앞으로 우리가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니까, 완전한 이제 군사 대국이 된다. 그래 되면은 세계 군사력이 3, 4위 올라가는 거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군사 대국,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자주국방,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주국방의 기틀도 완성되면서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APEC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능력을 볼 때, 이재명 정부의 능력을 볼 때, 이 외교를 하시는 거나 볼 때는 굉장히 참 뛰어나시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 경제적인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재명이 행정만 잘하신 게 아니고, 경제도 잘하실 경제. 경제 문제에 어떤 탁월한 전문가시라고요. 경제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자기 임기 내에 주가 5천을 목표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주가 5천을 완성하겠다. 그런데 벌써 지금 임기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6개월 됐습니까? 6개월 아직 안 됐죠.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주가가 4천을 돌파했어요. 4천. 어제 아랫게인가 4천을 돌파했잖아요. 4천을. 윤석열 때,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그때 2,300인가 200이, 예? 그랬잖아요. 2,400인가 300인가. 그걸 2배 이상 뛰어올라, 2배 이상. 2배 정도 지금 뛰어올란 거예요. 4천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제도 굉장히 우리가 성장하겠다, 발전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하에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그렇게 오르는 겁니다.
경제가 개판이면 주가가 오를 택이 없죠. 앞으로 그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 뭐 투자가나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방향이 옳고 뭔가 경제적인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 오른 겁니다. 그럼 자연히 경제 성장 발전이 되는 거죠.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G7 아시죠? G7에 들 수도 있겠다. 뭐 G8, 우리가 말하는 보통 G7 하는 G7, 그 서방 그 선진 국가 정상회담을 G7이 하잖아요. G7. 그러니까 이제 G7이라면 이제 진짜 선진국 경제적인 선진국들이 하는 회담 아닙니까? G7. 그 7개 나라가 하잖아요. G7이. 물론 G8, G8, 9, G10 있는데 우리 현재는 한 10등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10등, 뭐 11등 이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임기 내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10등, 11등, G10, G11 정도 되는데 임기 내에 G9, G8, G7까지 들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너무 낙관적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걸 G7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어떤 능력을 볼 때는, 이 나라를 이끄는 통치수를 볼 때는 G7도 가능하다, 이거네. 그래,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제가 이제 AI 강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3대 강국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진짜 그걸 AI 3대 강국을 우리가 이루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APEC 기간 동안 기틀을 마련했다. 왜 그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하냐면은,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미국 다국적 기업이고 어떤 그 기술 회사인데, 주로 이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떤 부품이나 어떤 뭐 칩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랍니다. 이 회사가 이제 세계 시장 이 분야에 인공지능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 분야에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그 점유율이 80%가 80%가. 이 회사의 점유율이 80%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인들도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 세계적인 어떤 뭐 유수 기업들이 에이펙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를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펙에 이제 그 젠슨 황이라는 그 이제 엔비디아 사장. 젠슨 황이라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그 SK 회장도 만나고 둘을 만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인들하고 재벌 회장들하고도. 그리고 어저께인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면담했고 재벌 회장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시더라고. 젠슨하고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 AI 강국 3대 AI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원단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공약 취임할 때부터 뭐 AI 강국을 만들겠다, 3대 강국을 만들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열정을 쏟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뭐 특히 또 뭐 AI 뭐 수석이라는 따로 그런 AI를 전문으로 하는 수석이 따로 했잖아요. 하정우 수석입니까? 그런 AI에 대한 어떤 전문 수석도 만들었잖아요. 그 대통령실 안에 얼마나 AI에 관심이 있으면 그래 AI 전문 수석을 새로 만들어갖고 또 하정우 수석이 AI 전문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AI에 관심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를 보는 거지, 미래. 앞으로는 AI가 세계를 주도한다. AI 기술이 없으면 경제가 발전 안 된다.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앞으로 먹거리도 생각하는 게 먹거리. 우리 앞으로 먹거리가 결국 AI다. 그래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CEO가 엔비디아의 CEO 겸 사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방문해갖고, 이제 뭐,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는 솔직히. 근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이제 약속을 했냐면, 그 전선왕 대표가 한국에 GPU라고 해서 GPU 26만 장을 제공하겠다. GPU 26만 장.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그걸 이제 한국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한 거죠. 이 GPU가 있어야만이 인공지능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인공지능 안에 이 GPU가 내장돼야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25만 장이라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는데, 자기 마지막,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만 장까지 약속을 했다라더라고요. 공약. 이재명 대통령 5만 장을 공급하겠다. 약속했는데, 불과 이제 뭐,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그 존슨 황이라는 사람이 26만 장, 26만 장. 26만 장을 한국에 제공하겠다. 약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이제 세계 AI 수도를 만들겠다. 한국에. 그런 포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이제 거래하겠다. AI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대단해서 하더라고요. 뭐 2023년도에 보니까 뭐 반도체 회사 중에서 전 세계 매출 1위고, 전 세계 매출 1위를 벌써 2023년도에 달성했고, 2025년도에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든 거예요. 1위 기업. 이 기업이. 그러니까 2025년도에 시가총액 최초로 4조 달러가 돌파했다는 거예요. 4조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 해에도 5조까지 돌파해버리고, 5조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주력 사업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칩, 게임 분야에 게임에 내장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주로 만드는 회사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모든 부품, 가장 중요한 부품 GPU가 그러니까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부품이나 GPU나 이런 걸 공급 안 하면은 AI가 안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I 전문 회사죠. AI 전문 회사의 어떤 하고 이제 우리 한국에 집중 투자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AI 3대 강국 기틀이 이제 마련됐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이제 확보하기로 약속한 임기 끝까지, 마지막까지 5만 장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벌써 이게 5배가 넘는 26만 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GPU가. 이게 있어야 모든 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SK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만드는 회사고, 다음 현대자동차. 이 자율주행차 있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안에도 이 자동차 회사도 필요한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전선왕 대표하고 만나는 자리에 이재용 회장도 참석했고, SK 최태원 회장도 참석했고, 그 현대차 정의선 사장도 참석했더라고요. 이 회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26만 개가 한국 정부에도 그 GPU가 5만 개 제공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5만 개, SK그룹에 5만 개, 현대차에 5만 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또 회사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이 회사에 또 6만 개 제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26만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뭐 어떤 디지털의 어떤 화상 처리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의 어떤, 가속을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된대요, GPU가. 이게 뭐 카드로도 존재하고, 뭐 어떤 칩으로도 존재하고, 어떤 이게
컴퓨터 PC라든지 개인용 PC라든지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그게 이게 GPU가 내장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AI 기능이. 이게 없으면 AI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연산이 빠르고 엄청난 계산 속도가 빠르답니다, 이게. GPU가. 엄청난 수의, 엄청나게 계산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어제 이거 여담인데,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 그러고 누굽니까 또? SK 최태원 회장입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인가? 어쨌든 치맥 파티도 하더라고요. 전선황 사장하고, 잠시 영상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막, 이재용 회장하고, 전선황 회장하고, 우리나라 재벌 정의선 회장하고, 전부 치맥 가게 가갖고, 치킨 가게 가갖고, 치맥도 막 같이 먹고, 그래 하는 영상이 잠시 나오더라고요. 이 전선황이라는, 전선황이라는 사람이 대만계예요, 대만계. 중국계, 늙으면 중국계인데, 대만계 미국이에요, 대만계. 현재는 미국에 살죠. 미국인이죠. 국적은 미국인데, 대만계 미국이에요, 대만계. 그래서 대단해서 이게. 물론 이 회사가 좀 문제점도 있는 회사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세상은. 완벽한 건 없으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쨌든 이게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의 목표의 완성에 엔비디아 회사와의 어떤 계약 체결로 기술 투자, 중점적인 한국에 대한 투자로 그 기틀을 마련했다. 이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최근까지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어, 이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든 거예요.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있었다 아닙니까?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어떤 뭐랍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신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 회사가 중국 대신에 한국을 이제 최적지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한국 이재명 정부와 이거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죠. 이해관계가 엔비디아 회사도 이제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못 하니까 한국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약상 AI의 어떤 중점적인 어떤 육성하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AI 3대 강국의 어떤 목표를 잡은 정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위진할 수 있는 그게 통했다는 거죠. 이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를 육성 발전 안 시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AI 어떤 중점적으로 지금 기술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뭡니까 IC, 네? IC랍니까? 뭐랍니까 그걸? 인터넷 이런데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이 그때부터 그게 먹거리를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미래를 보는 눈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리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AI를 소홀히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AI 3대 강국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한 개 꼽아라면은, 핵 추진 잠수함.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진짜 엄청난 걸 얻었다.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은 이제 어쨌든 지금 어저께 떠났죠. 트럼프는 29일 날 이제 한미 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 현재 우리가 디젤 잠수함이 있는데 그 디젤 잠수함으로는 어떤 북한이나 어떤 중국의 잠수함의 어떤 뭐 서해 동해에서 어떤 우리가 대응하는데 북한 잠수함이나 중국 잠수함 대응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려달라. 연료를 부탁한다 미국에 그런 결단을 내주시라.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그 부탁한 지 이제 하루 만에 그 다음 날에 트럼프가 그 승인을 했잖아요. 아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 건조를 인정한다. 승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를 얻은 거죠. 이게 그 핵추진 잠수함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됐대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때는 비밀리에 추진했대요. 비밀리에.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걸 항상 감시를 하잖아요. 핵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가 사찰을 하잖아요. 뭐 IAEA라든지 그런 데서 핵 사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을 피해갖고 비밀리에 처음에 추진했대요. 뭐 362 사업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갖고 362 사업이라고 비밀리에 추진했는데 결국 뭐 발각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또 사찰에 미국의 사찰 IAEA라든지 그래서 눈이 시합보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압력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한 거죠. 실패했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과 논의를 했는데 이런 어떤 제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 우리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했는데 미국이 승낙 안 한 거죠 그때는 미국에서. 그 한미 뭐 원자력 협정이 있는 뭐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는데 그 목적에 위배된다 이거죠. 미국이 이제 하는 소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된다 이거는 왜 군사적 목적으로 핵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협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그러니까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갖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핵 연료를. 그러니까 핵 연료를 제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갖고. 그러니까 핵 주권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미국이 승낙 안 하면은 핵 연료 제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라늄도 추출할 수 없고 플라토늄도 추출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핵 폭탄도 만들 수 없는 거고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핵 주권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도 시도했으나 논의했으나 실패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게 성공한 거죠. 다시 두드려갖고 이제 미국한테 두드려갖고 놓고 해갖고 이제 이번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거죠. 진짜 잘한 겁니다. 박수 쳐야 돼. 아까 그 AI 그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이건 진짜 핵추진 잠수함 이걸 얻어낸 건 진짜 큰 겁니다. 진짜 큰 거예요. 진짜 저 사실 이 한 나라의 주권입니까? 주권은 군사 주권이 있어요. 군사 국방력이 최고의 국방력. 우리나라는 특히 옛날부터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 나라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뭐 중국으로부터 뭐 옛날에 당나라 뭐 수나라 또 거란 뭐 몽고 최근 근세 와서 또 일본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유린당하고 국민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게 다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국방력이 우리가 셌으면 안 당하죠 우리가. 국방력이 약하다 보니까 침략이 오면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자주국방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자주국방이.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남을 침략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이 침략할 수 없게
침략하는 마음을 엄두 못 내게 우리 자주적인 어떤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함부로 침략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어떤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 자주국방의 완성이다. 이게 보유하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이제 이번에 그 6월달에 대선했잖아요. 이번 6월에 이제 6월달에 대선할 때도 공약집에 이걸 넣으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공약집에 넣으려고 했다가 핵추진 잠수함 뭐 건조 이라 공약집에 넣으려고 했는데 뺐대요. 고심 끝에 이걸 안 넣기로 했대요. 왜 괜히 하면 뭐 괜히 또 넣었다가는 미국의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다. 한국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한국 이재명 정부가 핵을 개발하려는 그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고심 끝에 생각했대요, 이걸.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적극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트럼프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죠. 진짜 잘하신 거죠. 이게 어떤 뭐 혹자들은 뭐 국민의힘 어쩌 국회에 하나 있더라고. 이름 모르겠어도 이것도 비난하더라고, 이걸. 왜 그 공개 석상에서 그걸 요구하느냐 하면서 그 안 보는 데서 비공개적으로 요구해야지 뭐 어떻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중국 눈치를 봐야 된다고. 중국이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 국민의힘 그 작가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 평소에는 중국을 혐오하는 인간들이 비난하고 혐오하는 나들이 또 요런 데도 중국 눈치를 보네? 중국을 그래 생각 안 해? 인간들아? 국민의힘 인간들아? 그게 중요한 거야? 중국이 뭐 눈치 주면 못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참. 국민의힘은 4대 매국 건성은 똑같아. 그거 안 바뀌는 거야, 이놈들. 4대 매국 정신은. 그 4대 매국의, 사대주의의 그 유전자는 국민의힘 무리들한테는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인간들이야, 걔들은. 중국 눈치 보면 중국이 안 좋아한다. 왜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래서도 비난하더라고.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바보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걸 터뜨리는 게 이유가 다 있다고. 속 깊은 내막도 모르는 것들이, 어이구. 현재 보니까, 이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제가 그때 제가 저번 방송에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영국도 보유하고 있어요, 보니까. 나는 영국 보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영국도 지금 보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저번 방송에 영국이 보유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국도 지금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핵 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총 6개국만 유일하게 6개국만 지금 이 지구사에서 SLBM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6개국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이 이제 앞으로 이걸 보유하게 되면 이제 7개국 안에 우리가 드는 거죠. 일본은 아직 없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우리나라한테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성능이 뛰어나는 성능. 첫째는 현재 기존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하고 비교할 때 볼 때 성능이 엄청 차이 나고, 속도도 엄청 빠르다, 속도도. 무수에서도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거는, 자망 기간, 바닷속에 있어서, 바닷속에서 자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수개월 동안 가능하다. 만만 1년, 2년도 가능하대요, 이게. 그러나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승무원들이 또 한 번씩 올라야 되잖아요. 그 바닷속에 1년, 2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씩 올라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 먹고 계속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1년, 2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제 핵으로 추진되는 이 핵연료이기 때문에 장기간 어떤 가능하다는 거. 연료가 이제 장기간 이제 공급이 되니까 수개월 동안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길어야 2주, 3주 이라더라고요.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2주, 3주 정도 밖에 못 있는다. 디젤 잠수함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또 고속 자망, 속력도 무지 빠르고, 그러면 이제 극지방에도 가능하다, 극지방. 그 북극이나 이런데, 그런 북극지방 같은 그 얼음 아닙니까, 북극거기는. 비가. 그 얼음 속에서도 자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이거를 자망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왜 SLBM이 필요하냐면, 핵추진잠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북핵의 위협에 대비하는 북핵. 북한이 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 보유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은밀성이죠. 잠수함 은밀성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상대국은 그냥 하는 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보니까 지금 이걸 현재 이제 북한은 물론 SLBM이 있어요. 핵이. 근데 그게 아직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그 일반 잠수함에 그 핵무기는 어떤 핵무기를 개발했으니까 일반 잠수함에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은 있어요. 북한 현재는 갖고 있어.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지만은 그 핵무기를 쏠 수 있잖아요. 걔들은 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잠수함이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아직 핵 추진 일반 잠수함인데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일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개발했고, 그러나 핵은 아직 우리가 보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반 미사일을 쏠 수 있죠. 북한은 핵이 있으니까 핵을 쏠 수 있고, 잠수함에서. 현재. 그게 뭐 그런 거는 뭐 SSBN이라도, SLBM이 아니고, 그런 건 SSBN이라도 그런 명칭을 하는 거예요. SSBN. 근데 최근에 보니까 북한도 지금 이걸 개발 중이래요. 이걸 건조 중이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랍니다. 그런 방송에 나왔고, 그 북한 방송에 나왔고, 그 건조하는 모습이 그때 공개됐었고, 저번 3월 달인가 그때 공개를 했더라고, 북한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 앞으로 뭐 북한도 20년대 후반이나 2030년 초반 정도 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있으면 북한도 이걸 이제 핵추진 잠수함 보유하게 되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이제 이걸 건조해갖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세 종류야, 세 종류. 잠수함이 지금 보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은. 핵 추진하는, 이제 연료가 핵으로 되는 핵으로 추진되면서 핵무기도 탑재된, 그 나라는 이제 아까 말한 6개국, 그 나라는 이제 핵을 보유한 나라는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국은 핵 추진 항모도, 그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는 거는, 미국이 요구한 거는, 우리가 아직 핵 보유국이라, 핵은 없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잠수함만 핵을 연료로 하고 추진한 잠수함이고, 거기에 틀린 무기는, 미사일은 일반 미사일, 핵 미사일이 아닌, 그냥 우리가 개발한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그거는 일반 미사일을 우리는 탑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처럼 이제 핵 잠수함은 아니지만은, 현재는 북한이 핵 잠수함은 아니고 일반 잠수함이지만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특이하게 북한은 핵은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잠수함이지만은 쏘는 거는 핵 미사일이다, 북한은. 크게 그런 세 종류를 지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건조하려고 하는 거는 핵 추진 연료로 핵 추진 잠수함. 근데 거기서 탑재한 무기는 미사일은 일반 미사일. 아직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핵 미사일은.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핵 무력을 증가하니까 그에 대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작전 반경이 또 넓어져야 되고, 어떤 자만 기간도 계속 늘어야 되니까, 북한을 감시하고 중국을 감시하려면 그 자만 기간이 제대로 자만 기간이 길어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자만이 진짜 필요하다. 우리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또 북한만이 아니고, 그 주변국하고 지금 어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쟁, 주변국하고 영토 문제 때문에, 예?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지금 영토적인 분쟁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는 독도 때문에 분쟁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차후에. 그러니까 또 중국하고는 이호도 문제로 또 중국하고 또 분쟁 가능성이 있고 하니, 그게 차후에 또 분쟁의 어떤 충돌에 대한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비해서라도 SLBM은 있어야 된다. 강력한 무기 SLBM이 있어야 된다. 또 이게 이제 보니까 미국한테도 이제 결코 이게 불리한 게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승인한 것도 한국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한테도 이거는 덕이다. 미국한테도. 왜? 미국의 어떤 부담이 줄어든다. 미국이 지금 대중국 견제를 하잖아요. 감시하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 근해나 서해나 동해 미국 잠수함도 항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비밀리에 다 미국 핵 추진 잠수함에 핵 항모,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항상 밑에서 정찰활동을 하고 있는 걸 견제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 어떤 부담도 줄 수 있다. 한국이 이제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은 미국 대신은 우리가 대신 어떤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하려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걸 개정해야 된대요. 거기서는 한국이 이제 군사력 목적으로는 연료를 자연스럽다고 딱 못을 봤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야만이 이제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어떤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또 기술도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나 기술은 우리가 거의 다 확보했다 이러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있고 좀 거의 더 앞으로 더 보완할 게 있겠죠. 이제. 그 미국의 또 협조를 받아야죠, 그거는. 첫째는 연료만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 기술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되면은 왜 이걸 또 특히 더 해야 되냐면 SLBM을 우리 확보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핵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SLBM을 핵 추진 잠수함을 완전히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주권이 생긴다. 핵 주권을 확보한다. 미국으로부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 언제든지 우리도 어떤 북한의 급변사든지 그럴 때는 어떤 전쟁의 위험이 올 때는 바로 우리도 막 핵을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놔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핵 억제력. 핵 추진 잠수함이 있음으로써 상대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견제가 되는데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걔들한테. 그러니까 함부로 핵 무력 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억제시키는 거죠, 이게. 이 무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또 그 안규백 장관입니까?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기로는 최소 우리나라 이게 한 4척 이상은 필요하다. 우리 정부 계획은 내척을 보유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완전히 건조하려면 10년 정도 필요하대, 기간이. 뭐 확실히 이건 예상이지만은 대충 이제 그렇고,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10년 안 걸릴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은 뭐 10년까지 최장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미국 경우에 볼 때는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 잠수함, 건조하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뭐 일반 잠수함보다 뭐 엄청나게 더 드는 거죠, 그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뭐, 한척 건조하는데, 버지니아급이라고 있는 말이에요. 돼요. 핵추진 잠수함이. 그게 한 3조 정도 든 3조. 비용이 3조. 엄청난 돈이죠. 한척 건조하는데, 버지니아급, 그러니까 이게 톤수가 7,925톤입니다. 큰 거죠, 크죠. 엄청 큰 거죠. 잠수함이 7,925톤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기껏 해봤자 뭐 3,000톤, 디젤 체육관기 3,000톤, 5,000톤 정도 된다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엄청 큰 거죠. 두 배 넘죠. 2배 정도.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3전 정도야 소요된다. 2배가 아니죠.
두 배 맞습니까? 맞네. 5,000톤으로 잡으면 두 배 아니라 3,000톤, 3, 4천 잡으면 어쨌든 두 배 정도 되는, 예, 거기가. 물론 뭐, 한간에는 또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뭐든지 뭐, 이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아까도 뭐 만장일치 사회는 아니잖아요.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그 APEC 그 정상회담 그 기조에서 할 때, 예? 우리나라 합의 제도가 만장일치가 아니다. 다 조화롭게 하는 거다. 뭐, 그런 제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항상 뭐 찬성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한 적도. 뭐 여러 또 이유를 대더라고. 대충 또 중국, 일본이 반대한다. 뭐, 그래도 뭐, 예? 동아시아 핵 경쟁의 도미노가 된다. 또 대만도 개발할 거고, 일본도 개발할 거고, 뭐 핵 경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옛날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구더기 뭐 무서워서 잠 못 단 거냐고. 그 중국, 일본 그 눈치 때문에 그 아들이 견제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평생 우리나라 이런 무기를 못 가져요. 주변국의 그 눈치를 본다면은. 왜 눈치 봅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무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뭔가 이런 거는 국방 분야에서는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어야 전쟁도 방지되는 거예요. 감이 있는데 넘보지 못하는 거죠, 상대가. 뭐 전쟁하려고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아니라는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보유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지금 겁주는 거죠. 하나의. 게임, 그런 말이죠. 게임 체인저라고. 상대한테 위협감을 주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상대가, 적국이. 다른 나라는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를 가지면 안 됩니까? 예? 일본도 무지 갖고 싶어 해, 이걸. 지금 뭐, 이번에 뭐, 여자 총리, 이번에 선임된 그 총리도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도, 일본도 뭐, 이거, 핵주인 잠수함 보여야 된다고 막 공을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면 일본도 가지려 하겠죠. 가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도 가져요. 누가 가지고 가면 서로가 뭐, 비등한 군사이 되는 거죠. 서로가 뭐, 서로를 겁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상대방이 멀쩡하고 약하게 볼 때 침범 하나 합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간의 어떤 우리 싸움할 때도, 에? 상대가 강하게 보이면 덤빕니까? 기죽고 한수 죽고 들어가지. 아직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하지. 멀쩡하게 보면 상대가 멀쩡하게 보이면 우리가 먼저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국가 간의 관계도. 어쩔 수, 물론 비용이 들죠. 아까 뭐, 미국, 뭐, 버지니아가 뭐, 3조가 든지 샀는데, 어쩔 수 우리가 굴카페에 지불해야 되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근데 다만 문제는 막, 이번에 그 트럼프가 선언하면서, 이걸 이제, 한국 핵심 잠수함을 뭐 필라델피아 하나 뭐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서 그래 건조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거는 뭐 차후로 더 언제든지 또 조정할 수 있는 문제고 현재로서는 거기서 제조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대. 환경이 워낙 큰 도크가 필요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하나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거잖아. 기존 있던 조선소를 인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더 확장해야 돼. 확장 공사를 해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말라고 미국에서 할 겁니까? 그 트럼프 이야기고 그것도 이제 트럼프를 꼬셔갖고 조정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비용도 좀 절감되고 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가고 만들어야 됩니까? 어쨌든 그건 조정하겠죠. 조정하는 문제고 차후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기 조선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나오고 저거 미국에서 해라 그래 했겠죠. 어쨌든 뭐 트럼프도 한국의 기술을 빌려갖고 저거 나라의 조선 어떤 사람을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트럼프도 그래 했겠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양국이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 승인은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이제 이번에 애플을 통해서 드러난 업적,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업적을 대충 말씀드리고 중점 두 가지. 첫째 번째는 어쨌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을 타결한 건 그건 어렵게 말씀드렸고,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투자 유치를 한 거, 뭐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국위 선양한 거, 국격을 올린 거 한두 가지 아니죠. 그 업적이. 그리고 어떤 세계의 어떤 계엄의, 작년까지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해도 계엄의 내란이 일어난 나라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안정적인 나라로 완전히 회복한 그런 어떤 안정된 국가, 정상적인 또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한, 다시 정착한 그런 나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고, 이번 애플을 통해서 그런 또 엄청난 효과도 있었고. 참 진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외교술도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무사히 어떤 에이펙도 폐막되었고, 참, 이제 이번 에이펙 행사에 우리 참 힘쓰신 어떤 공무원들, 또 장관들, 또 실무진들, 경주 시민들도 고생하셨고, 어제 경주에서 열렸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도 고생하셨고, 그 동원된 경호 경비 이런 데 동원된 경찰분들도 고생하셨고, 모든 분들이 이번에 에이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 방송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계속 날이 또 진짜 쌀쌀해집니다. 기온차,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항상 명성하듯이 명성을 끝내겠습니다. 명성!